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메타인지 학습법 아시죠? 초록색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지금 저쪽 방에 있어서 못 갖고 왔는데 그 책을 요즘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리사 손 교수님 있잖아요.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합동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너무 좋겠죠? 네. 제가 가서 사인 받아 올게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막 복습, 예습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면 어떨까 막 생각이 되고요. 라이브를 이제 같이 하면서 우리 엄마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라이브 안내는요, 또 영상으로 혹은 또 카페를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릴게요. 네, 꼭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비가 올 때는 또 비 핑계로 운동을 안 하면 참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비가 오는 날이 좀 반갑기도 합니다. 비 좋아하는 척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공식적으로 운동을 할 수 없는 날이 되니까 그것도 좀 괜찮습니다. 다들 뭐 이렇게 꽤 부리고 살잖아요. 그쵸?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막 매일 기계처럼 칸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엄마표 영어를 하실 때요. 지금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쵸? 네.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게 맞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늘 있으시고요. 학원을 못 가서 학원을 안 보내서 지금 혹시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엄마표를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좀 놓치는 게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함은 늘 있으실 거고요. 엄마표 영어를 하지 못하는 또 약간 죄책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진짜 바쁜 일상을 쪼개고 쪼개고 막 직장을 다니시거나 동생이 되게 어리거나 건강이 어려우신데도요, 엄마표를 강행하시거나 혹은 학원을 보내면서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점점 구독자가 늘어날수록 너무 좋은 거, 5만 된 거 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이제 만 단위마다 치킨을 시켜 먹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5만을 이제 축하하며 어제 저녁에 치킨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많이 소문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더 열심히 하고 더 진실되고 네, 더 꾸준한 영상 올려드리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그렇게 다양한 분들의 사례를 알게 되는 게 제가 구독자가 늘어나서 채널이 커지면서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만나게 되는 거, 다양한 경우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 거, 그게 우리 서로, 우리 보시는 어머님들한테도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더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서 참 반갑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찝찝하고 안 하시는 분도 찝찝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좀 없죠. 그쵸? 학원을 다녀도 학원을 보내도 어떠냐면 이 학원을 맞게 선택한 건가? 이 학원 괜찮은 거 맞나? 이 학원 다니면 실력이 막 늘어나는 거 맞나? 원장님 괜찮으신가? 상담할 때 괜찮았는데 계속 꾸준히 괜찮으신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자꾸 물어보죠. 선생님이 이거 봐주셔? 선생님이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해주셔?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주셔? 하면서 이제 아이를 통해서 선생님의 어떠함과 학원의 어떠함을 이제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뭐 아이들은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늘. 그래서 이제 학원을 보내는 분도 불안하시고요. 안 보내셔도 불안하세요. 다 비슷하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네, 만족을 하시면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직장에서 늦게 돌아와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무리하게 엄마표를 100% 진행하시면 안 돼요. 독이 됩니다. 아이는 엄마랑 놀고 싶고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네, 영어책을 가지고 와서 앉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요, 엄마표보다 학원이 좋습니다. 네, 학원에서 아이가 잘하고 있는가 확인만 하는 정도? 네, 그리고 학원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네, 그렇게 가시면 좋고요. 또 반대로 이제 엄마표를 야심차게 해보겠다고 해서 또 이제 엄마 막 이제 열정이 넘치시잖아요. 우리 엄마표 1년 차, 2년 차에는요, 진짜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집에 막 영어책이 쌓여가고요. 아이들 실력이 막 부쩍부쩍 느는 게 보이는데 정비례하게도 아이들은 영어에 점점 질려갑니다. 그러면서 엄마랑 이제 대화가 점점 안 통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 중간 정도 균형 있는 이걸 맞추기가 어려운데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아이들도 특별히 어디 이제 학교를 자주 가거나 학원을 맘 놓고 다닐 수 없는 환경이라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일단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병원 건물에 같이 학원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아이들이 막 가득 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다니는 줄은 몰랐는데요. 예,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많이 고민해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어 학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이들이 영어 학원에 있는 시간만큼은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이에요. 그쵸? 영어 노출을 하되 플러스 엄마표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영어 독서예요. 우리 엄마표에서 가장 많이 잡고 있고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지금 영어 독서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 엄마표가 아니라 학원의 도움을 받고 계신다 하더라도 학습지나 뭐 방문 그 수업 있잖아요. ORT 수업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더라도 엄마가 관리하는 우리 아이 영어 독서는 엄마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뭐 읽으라 마라, 내 앞에서 읽어봐라 마라가 아니라요. 학원의 수업은요,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은 한 분인데, 아이들은 최소 4명에서 10명 정도 돼요. 그룹 수업이에요. 그쵸? 그룹 수업에서 이 아이가 진도를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문제집, 교재를 활용하는 거예요. 교재를 활용한 공부가 최고라서 학원에서 교재를 써서 문제를 풀게 하고 맞았나 틀렸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함께 진도를 나가고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네, 1대1이었다면 꼭 그 교재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엄마표로 엄마가 우리 아이 한 명만 데리고 갈 경우에도요. 굳이 학원에서 쓴다는 그 교재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원에서 어떤 교재를 쓰고 또 어느 비중으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가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들은 학원마다 다 다르죠. 그쵸? 그리고 뭐 아이마다 주 3회도 가고, 주 5회도 가고, 한 번 갔을 때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대형 어학원도 있고, 작은 어학원도 있어요. 공부방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마다 학원에서 노출되는 시간은 다 다른데, 어쨌든 학원에 간다는 것 자체는 영어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는 거죠. 영어 책 읽기는 네, 엄마가 관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안 가요. 그런데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영어 독서를 도대체 이제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몰라서 1년간 영어 독서 프로그램 온라인으로 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못 가거나 엄마 혼자 엄마표로 가시기 어려워서 온라인 프로그램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가되 종이로 된 책으로 영어 독서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종이책이냐? 아이들이요, 결국 시험을 보고 문제를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ORT 퓨처팩으로 전자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어떤 책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 시리즈라고 한다면요. 그것들은 종이로 넘기면서 볼 수 있도록 좀 그것만 좀 구입을 따로 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제 조카들이 이제 예비 초등학생 뭐 그러니까 가능하면 책은 종이로 사라. 물론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북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들은요, 좀 제외를 하고요. 구할 수 있다면 최대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종이로 된 활자에 익숙해지도록 영어조차도요, 네. 그러도록 이제 영어로 된 책을 가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프로그램 플러스 엄마표 독서, 영어 독서, 학원 플러스 엄마표 영어 독서.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엄마표로 온전히 다 가실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네. 이거는 돈도 적게 들고요. 그리고 아이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덜 들고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에는 코로나에 노출될 염려도 없죠. 그쵸? 네.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막 한껏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에서는요. 엄마표가 항상 최선은 아니에요. 네. 엄마표가 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 발짝만 떨어지셔서 엄마의 상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말고 엄마 상황. 예, 지금 막 아글아글 쓰면서 막 진짜 엄마 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자존감 완전 바닥이고 지금 막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막 이 정도 감정을 가지고 아이의 영어 공부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면요. 이제 좀 그만하셔야 돼요. 예, 시간이 필요해요. 한 달이라도, 4달이라도, 1년이라도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쉬다 보면요. 엄마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다시 조금 친절하게 아이 공부에 이렇게 조금
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여유 있어지는 엄마를 발견을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막 그렇게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완전 진짜 바닥까지 가지 않나요? 네, 엄마표 하다 보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나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할 만큼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이렇게 이해심이 없고, 이렇게 막 욱하는 사람이었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게 될 만큼 굉장히 나의 바닥을 보는 게 이제 엄마표 영어입니다. 그만큼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예, 그만큼 어려운 일이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의 독서를 들으면서 1년 내내 영어 실력을 늘려간다고 할게요. 영어는 이제 올라갔겠죠, 그쵸? 그런데 네, 영어만 올라갔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싫고 영어 되게 짜증나. 네, 이런 후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 보시고, 또 조금 더 나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이제 아빠가 있는 경우, 아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내가 요새 많이 예민해? 내가 요새 많이 욱하나? 애들한테 내가 많이 거친가? 라고 좀 물어보면요. 또 이제 뭐 눈치 없는 아빠들은, 그래, 너 이제 좀 그만 좀 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음, 내가 나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거친 말이 나오고 아이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계속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만 하고 있을까라고 또 밤에 또 자는 애 붙잡고 막 울고 막 자책하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을 엄마표로 할 수 없고요. 모든 과목을 다 학원에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엄마표를 정말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맞아요. 네, 제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돈 때문에 엄마표를 하는 건 아니다. 내가 뭐 학원 한두 군데 정도 보낼 여유는 있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엄마표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이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애들 밥하느라 지치지만 않았어도, 네, 이렇게까지 아이 보는 게 힘들지만 않았어도 엄마표에 힘을 더 쓰시고 정성을 더 들여도 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이제 나이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지쳐있는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끌고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반성하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내가 많이 지쳤구나. 내가 요새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내가 많이 지쳤어. 그리고 내가 힘든 것 때문에 아이한테 못할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시면요. 학원에 한번 가버리면 이제 엄마표는 끝. 그게 아니에요. 엄마표는 이제 다 망한 거야. 난 이제 포기하는 마음, 실패하는 마음으로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학원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딱 이용을 하다가 이제 내가 정신이 좀 들고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내가 다시 좀 해볼 만한 에너지가 있고 아이도 다시 엄마랑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면 언제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에 가서 이렇게 그 습관을 잘 만들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기대하면서 네, 한번 조금 주변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표 영어가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 강박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도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놀러 오세요. 오시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사연이 갑자기 거기에서 네, 소개되고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들을 발견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남겨주시는 댓글들에 제가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고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